가장 정확하고 발빠른 10분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무인기와 군사용 드론을 활용한 전쟁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군사용 드론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군사용 드론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100대 기업을 선정해 매년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육성 사업을 진행해왔는 결과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독일에서 전량 도입했던 대형 드론과 무인기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 성공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추후 국산 무인기와 드론의 해외 수출 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인기와 드론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높은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저렴한 무인기 개발에 소홀하면 급박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란에서 개발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도입 초반 활약했었던 이란제 자폭 무인기와 드론들은 현재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합탄을 발사하는 기관포나 맨패드, 재민 공격에 노출되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공격에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방에서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을 지원받으면서 대응 능력이 발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공급이 되면서 러시아가 도입한 이란제 무인기의 위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무인기와 드론 생산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강소기업인 영풍전자는 40년간 무기체계 정밀 제어와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한 전문 업체로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주인공인데요. 영풍전자는 KT-1 웅비를 시작으로 수리온과 LAH 소형 공격 헬기,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 등의 필수적인 항공전자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에 장착되는 헬기용 예비 비행계기 ISI를 국산화시키면서 항공전자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수리온에 적용되었던 비행계기 항공전자 시스템은 영국 매기사가 제품을 공급했지만 비싼 부품 단가로 인해 국산화가 필요했는데요. 결국 국내 기업에서 국산화를 맡아 7년간 노력 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행계기 시스템을 발전시켜 LAH 소형 공격 헬기와 KF-21 전투기까지 기술이 개량되어 전투 적합 판정을 획득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항공전자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한 영풍전자는 도심 환경에 필수적인 UAM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전기식 제어기를 개발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비행 제어 컴퓨터가 입력한 다양한 정보를 조종사가 지시한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광섬유를 이용해 정보 전달과 전자전 공격에 강한 플라이 바이 라이트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개발한 항공기에 광섬유를 신경망처럼 설치해 전자전 공격이나 재밍에 강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얇은 광섬유 가닥으로 전투기 플랩과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일수록 정보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광섬유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미공군이 운영하는 폭격기 전력은 광섬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사용해 비행 제어 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인 항공기에 비해 드론이나 무인기들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일반적인 항공기 디자인을 벗어나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직 이착륙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도록 완성되고 있어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요. 미국은 이러한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F-117 스텔스 폭격기가 항공 역학적인 외형이 아님에도 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당 수만 번의 자세 제어를 위해 실시간으로 수많은 센서를 분석하고 비행 제어가 가능한 날개 장치들을 미세하게 작동시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비행이 어려운 고난이도 형상을 날게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현대 무인기들에 들어가는 비행 제어 시스템은 엔진을 제외하는 시스템을 통합해 적극적으로 제어하면서 엔진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중까지 백업 시스템이 통합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서방에서 개발된 비행 제어 시스템을 따라잡기가 어려운데요. 비행 제어 시스템은 무인기와 드론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이런 복합한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와 드론 무기 체계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의 무인기들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엔진이 90도 이상 꺾이면서 고정익에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기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틸트로터 무인기들도 엔진을 회전하는 불안정한 방식보다는 날개를 꺾는 방식이나 날개가 회전하는 방식 등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날개가 회전하지 않고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특이한 무인기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비행 성능을 완성할 수 있는 비행 제어 시스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터키나 이란에 비해서 무인기와 드론 개발에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송골매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고 무인 수직 이착륙 전투기까지 완성했으나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개발은 유인기에 비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전력 강화 방안에 따라 소형 스텔스 무인 드론과 자폭 드론이 공개되었으며 그동안 전투 적합 판정이 지원되었던 중고도 무인기와 분단급 무인기도 작전 배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스텔스 드론과 평양까지 진출해 표적을 자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기들까지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빠르게 개발에 성공하는 비결에는 높은 항공기 설계 기술과 항공전자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등 관련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인기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오리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KF-21 전투기와 함께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산 무인 윙맨 전투기 개발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10분 뉴스입니다.